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물류관리에 대한 신규 메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예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물류관리 쪽에서 우리 신규 유형으로 지금 반영되는 문제인데요. 메뉴는 지금 신규 메뉴에 대한 문제는 아니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심 ERP 프로그램을 조회하여 다음 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요, 우리가 기존에 실무 이론 형태로 캡처 화면을 두고 그 캡처 화면에 대한 설명을 찾는 그 유형으로 나오던 형식을 지금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 부분에서 물류 1급 회사 A는 입고 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품목 등록에서는 계정 구분이 부재료인 품목은 1개이다 라고 나오고,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서는 본사의 창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검사 유형 등록 부분에서는 조립 검사는 출고 전 검사에서 반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우리 첫 번째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물류 1급 회사 A는 다음 입고 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류로 선택을 해주시고 입고 전 검사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1번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품목 등록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품목 등록에서 계정 구분이 부재료인 품목은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구분을 부재료로만 선택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네, 부재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맞네요. 하나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 메뉴에서 본사의 창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업장 본사로 선택해 주시고요. 본사에서 창고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창고 장소 탭에 창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창고 모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완성품 창고가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설명은 일단 틀린 설명이겠네요. 그럼 4번도 마저 확인해 볼까요? 4번 부분에서는 우리 검사 유형 등록 메뉴에서 조립 검사는 출고 전 검사에서 반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립 검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출고 전 검사에 일단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출고 전 검사는 출하 검사죠. 출하 검사 선택하시고 조립 검사 바로 있네요. 그러면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도 동일한 유형이에요. 시뮬레이션 형태로 지금 기존의 실무 이론이었지만 시뮬레이션 형태로 변경해서 문제를 출제한 부분인데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자산에 대한 재고 정보와 재고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다. 관련 메뉴를 확인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 정보랑 재고 평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구매한 자산에 대한 재고 평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메뉴는 자재 마감 통제 등록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실무 이론 형태였다면 자재 마감 통제 등록 메뉴에 대한 캡처를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설명에 대한 지금 보기들이 전부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를 보니까 구매 단가는 품목 단가를 적용하고 있대요. 자, 구매 단가는 품목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재고 평가 방법은 선입 선출법을 선택하고 있고, 자재 출고 시 재고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출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5월 1일 이후에 자재 출고를 할 경우에 출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 통제 일자를 5월 1일 이전 날짜로 설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찾으실 수 있나요? 있으실까요? 그래도 시뮬레이션 문제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자재 마감 통제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마감 통제 등록 보니까 우리 1번 설명대로 구매 단가는 품목 단가 쓰고 있고요. 재고 평가 방법은 선입 선출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통제 여부 왜 확인하는지 아시죠? 3번에서 보면 우리 자재 출고 시에 재고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출고 처리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재고 마이너스로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단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하단에서 출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 통제 일자를 5월 1일 이전 날짜인 4월 30일로 설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출고 처리는 수불이 발생하는 메뉴죠. 수불이 발생하는 메뉴입니다. 수불이 발생하는 메뉴는 입력 통제 일자가 아니라 마감 일자에서 설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형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4번을 먼저 보셨더라면 바로 풀 수 있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신규 메뉴에 대한 문제네요. 신규 메뉴, 어떤 메뉴에 대한 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생산된 품목 중 일반 자전거와 산악 자전거에 대해서 세트품을 구성하여 매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세트 구성품 중 적용 기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규 메뉴 설명 드릴 때 세트품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 생각나시죠? 세트품 프로세스 적용할 때는 먼저 세트 모품목, 위 두 품목이 모품목이 되겠죠? 모품목에 대해서 세트품 여부가 여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성품은 세트 구성품 등록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세트 수불 조정 등록도 하지만 일단 우리는 구성품 등록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적용기간 다른 하나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세트 구성품 등록은 세트 구성품 등록 부분이 시스템 관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관리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관리에서 구성품 등록 들어가서 조회해보시면 딱 2개의 세트품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다른 거 적용기간 다른 거 일단은 일반 자전거의 구성품들은 다 동일하네요. 그러면 이건 패스. 그럼 산악자전거 안에 있는데 산악자전거 중에서 다른 하나 보이세요? 바구니가 다르네요. 그쵸? 바구니 부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2017년까지 되어 있으나 지금 바구니는 2018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린 산악자전거에 바구니로 되어 있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회사의 영업부에서는 제품을 출고 처리 후 거래 명세서 등의 발행 시
고객별로 요청하는 품번과 품명이 표시되도록 적용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메뉴인지 일단 아시겠죠? 그쵸? 우리 고객별 출력 품목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래 볼게요. 해당 메뉴를 조회하여 거래처별로 등록된 품번과 품명이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에 대한 거래처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고객별 출력 품목 등록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회 누르셔서 일단 보시면 어떤 건에 대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조금 조회 조건을 좀 더 추려주셔야겠죠. 보니까 영업부에서 출고하는 제품이라고 했어요. 제품이면 우리 조회 조건에 제품으로 다시 한번 걸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현재 출력 품번이 없는 것들은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출력 품번이 있는 것들만 선택하신 후에 보시면 딱 하나 나오네요. 일반 자전거 하나만 나옵니다. 그럼 일반 자전거 안에 보니까 대응전공, 하나상사, 빅파워, 제동기업 총 4개의 고객사에 대해서 출력 품번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기랑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자, 보기에서는 대응전공 같은 경우에는 품번은 지금 NAX 하고 다시 A4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인용 자전거 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상사 같은 경우에는 품번은 지금 대형전공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레저용 자전거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빅파워는 동일한 품번이고 일반 자전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는 동일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빅 W100으로 되어 있고 보급형 자전거 성인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전부 지금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공 보면은 일단 품번 동일하죠. 품번 동일해요. 우리 품번 동일했던 거 일단 고객명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3개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한가요?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우리 하나상사 같은 경우에는 출력 품번이 보기에서 봤을 때는 다 동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봤을 때는 하나상사의 품번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상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에 따라 원재료의 과다 수량이 합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다 수량의 합계라고 나오면 해당하는 문제는 과다 재고 명세서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조건이 걸려 있네요. 원재료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본사의 22기에 해당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구매 내역만 그리고 평가 횟수는 1로 하고 재고가 없는 품목은 제외해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구매자재 관리 안에서 우리 재고 수불 현황 안에 과다 재고 명세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마감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 재고평가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재고평가가 실제 진행이 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본사의 22기 그리고 구매라고 했어요. 조달 구분 구매. 자, 확인해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재고평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평가 과다 재고 명세서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본사의 마감기간 그리고 조달 구분은 구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아예 주어져 있었죠. 원재료에 대한 수량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재료도 선택을 해주시고 평가 배수는 그대로고 재고는 없는 건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재고 있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과다 수량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쭉 있고요. 그 과다 수량에 대한 합계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총 과다 수량의 합계는 17,353개죠. 그럼 정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353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도 보니까 문제를 읽어보니까 과다 재고 수량이라는 부분과 과다 재고 명세서가 명시되어 있네요. 해당 문제도 과다 재고 명세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재고평가 등록 메뉴에서 평가한 내역을 기준으로 과다 재고 수량을 과다 재고 명세서에서 조회하고자 한다. 다음 아래 조건에 따라 과다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과다 재고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조회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본사의 기간은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똑같고요. 이 상태에서 평가 배수 1회, 조달 구분은 생산인 물품들을 조회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떠한 품목이 가장 과다 재고가 많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다 재고 명세서에서 본사 동일하고요. 마감 기간 동일한데 조달 구분이 바뀌죠. 조달 구분이 생산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계정 구분은 제외해 주시고요. 재고는 없든 있든 다 포함하시긴 하지만 지금 과다 수량으로 보는 거니까 한번 닫았다가 아예 조건을 제외하고 볼게요. 본사 기간 똑같이 생산 그리고 그 외의 조건 없이 조회. 자, 조회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 보기에 있는 품번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품번 보시면요. 지금 1번에 해당하는 품번은 35-1025050이라는 품번이죠. 그래서 이 품번에 해당하는 재고 수량 여기 있네요. 35-1025050. 자, 여기 과다 수량 보시면 1048, 1048이죠. 1048개예요. 그러면 요거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 1048개. 그 다음 NAX-A500 이 품번에 대해서는 NAX500 지금 이 품번이죠. 그러면 1326개. 그리고 그 다음 아무래도 2번일 것 같죠. 하지만 더 볼게요. 자, NAX-A 420이죠. 420 바로 위에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420 이 품번과 그리고 가장 첫 번째 1번 품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과다 수량이 일단 2번 품번보다는 적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죠. 그죠?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번 품번을 좀 확인해 볼게요. 4번은 87-100-2001입니다. 그러면 87 여기 있네요. 87-100-2001. 그럼 수량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은 수량은 해당하는 수량 2번 NAX-A500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품명도 있는데 굳이 품명이 아닌 품번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품명은요. 중복해서 다 이제 제가 A라고 품명을 썼는데 그 품명은 다른 품번을 이용해서 또 A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품번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중복될 수 없고요. 그리고 품명은요. 우리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기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품명은 없으나 항상 품번으로 조회하시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찾는데 더 편리하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 문제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10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재고품을 정리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그러면 그동안 입고도 없고 출고도 없고 이동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메뉴 보셔야겠죠? 부동재고 명세서 보란 얘기입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보시면요. 당사는 10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재고품을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하여 정리할 대상 품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니까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기준일자는 6월 30 그리고 수불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네요. 그리고 재고 유무는 있는 것들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품목이 가장 오래돼서 정리할 품목인지 100일 이상 지난 품목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재고 명세서. 지금은 어떠한 특정한 창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본사의 기준일자는 6월 30, 수불일자는 1월부터 6월, 그리고 부동일수 며칠? 100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일 넣어주시고 재고 있음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딱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품번과 동일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부동재고 명세에서 찾으실 때는요, 그 해당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넣어서 찾으시면 훨씬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보니까 부동재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창고별 부동재고를 확인하고자 하네요. 창고별 부동재고 확인하려면 우리 부동재고 명세서에 창고 장소로 보시면 되겠죠. 창고 장소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고 장소 부분에서 한번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창고별 부동재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부동재고 명세서를 조회한 경우 재고의 부동일이 250일 이상인 품목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 아까랑 우리 조회하는 메뉴만 달라지고 일수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문제 유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보니까 본사이고요. 창고가 부재료 창고만 주어져 있네요. 부재료 창고만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창고에서 기간은 말일, 그리고 수불 기간은 올해 전체네요. 전체로 보시고 조달 구분은 구매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는 있음으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 부동재고 명세서 창고 장소로 열어주시고 본사 선택하시고 기준일자는 12월 31일 그리고 수불기간은 전체. 계정 구분은 따로 없고요. 조달 구분, 구매. 이 상태에서 부동일수가 250일이고요. 이상이니까 250일 이상, 그리고 재고 유무는 있음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창고는 부재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부재료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보니까 부동일은 전부 다 동일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부동일이 가장 긴 걸 찾는 게 아니라 부동일에서 이렇게 250일 지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찾았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품목이네요. 볼트 100으로 되어 있는 이 품목인데 이 볼트 100이 보기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100 있나요? 볼트 100 있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품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 겹치는 품명 없으니까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품명 볼트 100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제 무역 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무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한 후 내구 현황 중 유형이 다른 거래의 선적 그리고 마감 번호는 무엇인가? 선적 또는 마감 번호가 되겠죠. 자, 본사에서 5월만 조회했을 때 우리 어떠한 거래 유형이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관리에서 수출 현황에 내구 현황 보시고요. 내구 현황에서 (5월에) 본사 선택해서 조회. 자, 내구 현황 조회 해보니까요. 지금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다른 거는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 선적 마감 번호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BL 1705000003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BL 번호 확인해 보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네,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 지금 YK 페달과 TT 거래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입 프로세스 진행 상태는 2017년 7월 2일 선적된 BL을 접수 완료하고 그리고 17년 7월 20일 일부 입고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7월 2일에 선적 처리가 됐고 그리고 20일 날 입고 처리된 건을 찾으셔야겠죠. 이 중에서 본 수익건의 미입고 수량의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는요. 선적 대비 입고에 대한 문제겠죠. 선적 대비 입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볼 수 있는 현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한번 볼까요? 선적 대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고 현황 먼저 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거래처가 주어져 있고요. 거래처 YK 그리고 선적일이 설정되어 있죠. 선적일은 며칠이었죠? 7월 2일이었죠. 그럼 7월 2일에 해당하는 선적 중에서 TT 거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부 다 TT니까 우리 거래 구분 다시 조회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 상태에서 쭉 보시면요. 입고된 건이 이렇게 두 건이 있어요. 두 개의 선적 아래 건에 대해서 두 개 품명에 대해서 입고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다시 선적 대비 입고를 통해서 미입고된 잔량을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미입고 수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적 잔량이니까 현황보다는 집계해서 보시는 게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2일에 거래처 입력하시고요. 거래 구분 TT였죠. 조회하면 지금 총 잔량 확인하실 수 있겠죠. 총 잔량은 12개로 나타납니다. 12개 2번이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 후에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질문이 지금 조건이 나타나 있는데 본사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선적 기간이 1월인 거네요. 1월이고 거래 구분이 TT인 건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 선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선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래 질문을 보니까
조회된 데이터 중 선적 잔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적 잔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니까 해당하는 문제도 우리 선적 대비 있고 집계에서 보시면 되겠죠. 현황보다는 집계가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적 기간 우리 일단은 본사였고요. 본사의 선적 기간은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없었고요. 거래 구분 TT로 해서 조회. 자, 조회를 해보니까 쭉 데이터가 나오죠. 이 중에서 선적 잔량이 가장 많은 거를 보면요. 일단은 가장 하단에 있는 이 PS-ZIP03 품번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보기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있나요? 네, 보기에 품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품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PS-블랙이죠. PS-블랙이 4번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현황을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보기를 하나씩 대입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단은 현황의 조건, 우리 문제의 질문에서 나타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가장 많은 품목이 일단 보기 안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솎아내시는 게 더 편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이를 하시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우리 신규 유형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되어 있는 예제를 전부 다 풀이해 보았습니다. 물류관리 같은 경우는 현황 메뉴가 많이 추가되었으니까 현황 부분에 대한 조건을 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변경된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는 걸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